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소통관에서 방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폭로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화영풀이 아니다. 이화영풀이 아니고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김용도 김현지의 지위를 받는다. 그래서 김용의 변호사마저도 김현지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추가 폭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뿐이 아니다.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사였던 설주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김현지한테 보고를 하고 김현지의 지위를 받듯이 김용도 그렇고 김용의 변호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김현지의 지위를 받는 관계다. 그래서 김용의 변호인도 김현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김현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 바로 이재명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김현지가 모든 그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여기를 관리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변호인들마저도 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현지다. 이런 얘기를 다시 추가로 폭로를 한 겁니다. 김현지가 김용의 불법 자금 사건 거기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주진우는 반드시 김현지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은 말이죠,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그 당시 유동규가 뭐 측근 이런 얘기 하니까 적어도 김용 정도,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다. 또 옛날에 뭐 김문기가 또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김문기가 무슨 측근이냐,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런 김용한테 그래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김용이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용이가 이재명하고 공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김용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불리한 얘기 할 것 같으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계속 김현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주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범 관계에 있는데 이재명하고 김용은 공범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범은 죄수의 딜레마라 해가지고 한 놈이 유리하면 한 놈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뭘 둘 다 같은 운명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놈이 한 놈을 팔아가지고 빠져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놈이 한 놈을 모함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 나락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이 공범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김용희를 그대로 놔두면 김용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할지 이걸 모르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그냥 놔둬버리면 김용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가지고 네 변호사 사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거 뭐 컨트롤 못하잖아. 컨트롤 해야만 김용희가 이재명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유리한 얘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용의 변호인마저도 김현지가 컨트롤을 했고, 그래서 김현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진우가 추가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인이 김현지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설주환은 사실상 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광민이라는 변호사로 바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김용의 이 변호인도 이 김현지한테 사실은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진우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현지가 김용 불법 자금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반드시 이 김현지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김현지가 대통령 형사사건, 이재명 형사사건의 컨트롤 타워인데 그 정황이 김용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김용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 누가 김현지가, 그런 단서를 이제 주진우 의원이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진우는 오늘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용희 체포될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여기는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김용희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용희 체포될 당시 그 체포영장을 갖다가 그거를 왜 김현지한테 줍니까? 김용희 체포될 당시에 그 영장을 김현지한테 준다는 거야. 그에게 김현지한테 준다는 말은 결국 김현지의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죠. 지휘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김현지를 통해서 그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김현지 같은 애들을 내세워가지고 겉으로는 전혀 안 하는 척,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관리를 한 거지. 자기 공범들을 관리를 한 거죠. 그래야 공범들이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 걸 안 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실제로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범들이 뭐 이재명 쪽으로 이제 그 어떤 그 화살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막으려고 거짓 진술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도 얼마나 거짓 진술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과거 했던 말들을 뒤집으려고 연원이 뭐 수리니 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용도 마찬가지예요. 김용도 결국은 김현지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조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영장 유출 사건을 피의 사건으로 수사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김용의 체포영장을 유출한 이상호 변호사와 이를 받은 김현지 실장 모두 엄중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뭐 갖고 난리 떨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영장 그게 이제 유출됐다고 난리 떨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정아 변호사를 갖다가 뭐 수사를 하는 일이 난리 떨었는데 마찬가지다. 김용희 체포영장을 유출한 사람이 이상호 변호사다. 김용희가 체포영장 떨어지니까 이상호 변호사가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김현지한테 쪼르륵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현지는 다시 그거를 누구한테?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하겠죠. 근데 그렇게 왜 했느냐? 결국 공범관계다 보니까 이 공범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까봐 미리 이렇게 방패막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현지가 과거부터 이재명 관련 사건을 관리해왔다는 설주한 변호사의 양심 고백이 있었고, 그렇죠? 이화영, 김용 사건 모두 이재명과 공범관계에 있다.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를 통해 빼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용 사건 하면서 지금 변호사가 말이죠. 그걸 사건을 빼내가지고 그거를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이상호 변호사가 그거를 김현지한테 알려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 사건에서는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이런 조직적 증거 조작 뒤에는 사전 컨트롤 타워인 김현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용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캠프 관계자들이 허위 알리바이, 가짜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일정표까지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김용하고 유동규하고 뭐 안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허위 알리바이를 만드는 걸 누가 주도했겠느냐? 그것이 컨트롤 타워인 김현지가 아니겠느냐?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허위 알리바이 만드는 것까지도 관여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김용 사건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한 거 아니냐. 조 의원은 김현지가 보좌관 시절에도 공범 사건에 개입했다면 지금 부속실장으로서 훨씬 더 넓은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시장은 국감장에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끝으로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현지 실장과 민주당은 더 이상 증인 채택을 거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국감 출석을 수용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우리 주진우 의원 요새 잘하고 있는데요.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꼼수 부리지 말고 김현지가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김현지가 나와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하나하나 아주 적시를 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화영의 경우가 같다는 거죠. 이화영의 경우도 결국 김현지가 컨트롤 타워 가지고 이화영하고 이화영의 변호인을 갖다가 주물렀듯이 김용의 경우에도 결국 김현지가 이제 주물르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를 반드시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시 추가로 폭로한 거는 김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사건에서도 김현지는 이 김용 사건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지시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김현지는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김현지가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제1부속실장에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국감도 안 나오겠다고 저렇게 뻗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뻗댄다고 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국힘은 끝까지 공격을 해서 국힘에 나오도록 만들고 더군다나 지금 김현지가 다혈질에다가 좀 성격이 급한가 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뭐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어떤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갖다가 뭐 까발리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으로서는 김현지가 국감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형국이겠죠. 자, 김현지가 김용 사건에서도 컨트롤 타워했다. 그럼 김용 사건, 이화영 사건 할 것 없이 이재명 사건의 공범들을 김현지가 다 관리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